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0시 42분 57초 막 지나고 있고요. 이번 코너는 국제뉴스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키워드리는 코너죠. 전지적 세계 시점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소장님께서도 시상식 보셨나요? 저는 직접 보진 않았고요. 네. 저는 TV는 YTN만 보기 때문에 직접은 못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뉴스를 통해서 이제 주요 장면들은 다 보긴 봤고요. 네. 그러셨군요. 어제 사실 예상 밖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네. 기대 이상의 정말 큰 성과를 보여줘서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네. 사실 이게 앞으로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은 영화인들이 있고 젊은 영화 학도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이 봉준호 감독과 관련해서는 연구해볼 만한 대상이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영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세계인들이 보이는 반응, 네. 그다음에 외신들이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어떻게 전했는지, 사실 지난해에 칸느 영화제에서 최고상이라고 할 수 있는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이후로 계속해서 외신에서 우리나라 관련해서 이제 문화와 관련해서 이제 보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봉준호 감독 이야기 그리고 네. BTS 이야기 이 두 가지가 이제 계속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눈여겨 계속 보면서 유심히 들여다본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관점이 있어서 네. 영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 어제 시상식 전까지만 해도 다른 부문은 몰라도 작품상만큼은 워낙 유력한 다른 경쟁작이 않겠느냐. 있어서 1917 이 작품이 워낙 헐리우드가 미국 전쟁 영화를 좋아하니까요. 이런 그렇죠.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어렵지 않고 기생충은 국제 영화상 정도 수상하지 않겠나 이랬는데 어쨌든 사관왕이라는 기염을 토했는데 그렇죠. 이런 결과가 나온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오스카상 헐리우드 영화들을 주로 이제 대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많이 회자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미국의 봉준호 감독 표현대로면 로컬 영화상 아니냐. 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이제 대종상이 있듯이 미국 영화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실제 미국에서 상영이 된 영화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영화제이기 때문에 국제 영화제라고 이제 부르기는 어려웠던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워낙에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헐리우드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품상은 1917로 예상하는 그런 외신들도 이제 거의 절대 다수였거든요. 다만 그 뒤로 2위 정도의 순위로 이제 기생충이 어쩌면 반란을 꾀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이제 분석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 한 몇 년 들어서 그러니까 2015년 정도 대략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로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번에 봉준호 감독에게 상을 수여하기도 했던 흑인 감독 그분이 이제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꺼낸 건데 오스카상이 너무 하얗다. 백합같이 하얗다. 이런 비꼬는 말이었는데 백인 남성 중산층 중심으로 사실 이 오스카상이라는 것이 처음에 지금 역사가 92년 됐잖아요. 92년 전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도 말 그대로 진짜 백인 남성 중산층 중심의 어떤 취향에 맞는 그런 영화들이 어떤 수상을 하게끔 이렇게 이제 사실 출발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랬던 역사가 변화할 줄 모르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헐리우드 영화가 이제 세계 영화의 권력이기 때문에 변화라는 걸 몰랐었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 수년 전부터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일반적인 구성원들 그리고 영화를 관람을 한다 그러면은 워낙 다양한 어떤 구성원들이 영화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취향은 전부 아까 말씀드렸던 딱 그렇게
백인 남성 중산층 중심의 그 취향에 맞춰져서 그리고 수상자들도 전부 이제 그 백인 남성 중심으로 네. 이랬던 이제 비판들이 이제 꾸준히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최근에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어제 그러니까는 미국 시간으로 하면 일요일 밤에 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2월 9일인 거죠. 미국 시간으로. 이게 원래는 2월 말에 좀 이렇게 시청을 많이 하도록 이제 했었는데 이게 당겨진 거거든요. 당겨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계속해서 시청률이 저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률 저하도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위기죠. 그렇죠. 시청률이 곧 수입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방면으로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여기 뚝이 한 군데 두 군데 무너지기 시작하던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변화를 꾀하려고 했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이 아카데미 이 측이 어떤 그 위기 상황에 봉착을 하면서 위기 타개의 하나의 어떤 그 구실로 그 이번에는 그러니까는 비판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외국 영화를 하나 이렇게 하나의 어떤 뭐 구실 삼아서 네. 준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사실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쭉 그 영화 전문가들의 그 평가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백인 그 남성 중산층 중심의 어떤 취향이라고 하는 것이 영화를 만들고 있는 그 구성 자체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였거든요. 네. 사실 이번에 후보작으로 나온 그 많은 작품들 네. 그 그러니까는 올해 수상작 그러니까 후보작들은 사실 지난해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LA 지역에서 상영이 됐던 영화들이 이제 대상이 되는 것들인데 네. 정말 수작들 많죠. 우리나라에 아직 안 나온 것들도 있고 뭐 나온 것들도 있는데 진짜 영화의 풍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다른 해가 예년 같으면은 다 받아도 되는 그런 후보작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쉬운 점은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딱 그렇게 제한된 그런 그 대상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가장 우승 작품상의 경우 우승 후보로 점쳐졌던 1917 같은 경우도 정말 수려한 작품이고 그런데 과연 보편성에서 그 정말 보편적인 그런 영화였냐라고 의문을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네. 여기서 뭘 반론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는 누가 봐도 전쟁에 대한 어떤 그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 역사를 우리가 공부도 다 했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보편성이라고 하는 이제 쪽으로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 그 시선을 열고 관점을 열고 이랬던 것은 네. 서양의 역사, 그 서구인들의 역사에 그 처음부터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이제 적응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처음에 봉준호 감독도 그 자신의 영화에 대해서 그런 평을 했잖아요. 이거는 한국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들어있다. 네. 근데 그거는 봉준호 감독의 솔직한 이야기였다고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런 것이죠. 그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각을 한 발짝 더 가까이 들어가서 열어야 보이는 것이지 그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영어 중에서 컬처 말고 civilization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 그 civiliz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영화의 그러니까 그 문화의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그 기존의 그 어떤 그 터전에서 나갈 수 없는 이런 것. 근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서구 문화를 가까이 가서 보기 때문에 그런 보편성을 1917이라든가 이런 영화들에서 봤던 반면 아이리시맨이라든가 이런 것. 네. 반면에 한국 영화들의 경우에는 그들은 그걸 보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그런 것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들이 한 발짝 더 나가서 비로소 네. 보였던 것이 이번에 기생충의 수상의 비결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카데미 시상식이잖아요. 네. 영화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다른 영화제들하고 좀 비교되는 경우가 있어요. 칸 네. 영화제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영화제랑 시상식은 엄연히 다른 거니까. 다르죠. 사실 그 칸느 영화제에서 이제
최고 이제 영예인 황금 종려상 받았고 이번에도 이제 작품상이 어떻게 보면 가장 뭐 권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작품상을 받고 있는데 두 개가 다른 것은요. 네. 사실 이렇게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칸느 영화제 같은 경우는 영화제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는 상영되기 전에 작품들이 거기서 이제 상영이 되면서 평가를 내리고 그러면서 저 상업적 의미에서 시장이 열리고 거기서 이제 그 작품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런 것이고 네. 반면에 이제 이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은 이미 상영된 영화들을 가지고 이제 시상을 하는 엄연히 이제 그 다른 그런 측면이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것이 두 개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칸느 영화제가 세계 최고의 권위의 상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아카데미 시상식은 세계 최고의 권력 영화의 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돈이 많이 모이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상영이 되어야 네. 돈이 벌리니까.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 기생충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뉴욕하고 LA하고 이 두 도시에서만 세 극장에서만 상영이 됐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네. 지금 물론 그 이후로 입소문이 타면서 이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상영이 되고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최고의 권위, 그다음에 최고의 권력 이 양대 그 상을 모두 봉준호 감독이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실공히 정말 세계를 뭐라고 할까요? 장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권위에 대한 그 위기의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과거에 기존의 영화 문법으로 할 수 있는 시도는 다 해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최근에도 보면은 그런 그 외신의 평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네. 그 L이라고 하는 잡지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그 기존에 있었던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결혼 이야기 같은 작품에서는 감정이입 자체가 그냥 백인 부부의 친밀한 호소 그냥 다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너무나 이제 그냥 진부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코믹이면 코믹, 호러면 호러, 그러니까 공포 영화는 공포 영화. 그런데 그런 시도해 볼 것을 다 시도해 봤는데 근데 더 이상의 이제 뭐 출구가 없는 거죠. 이럴 네. 때 그 이번에 이제 기생충 영화 같은 경우에 보면은 코믹과 풍자와 여러 가지 장르가 들어있다는 점이 이런 것들이 다 네. 같이 들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서 그러니까는 그 봉준호 장르라는 말이 생기고 그렇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권위에서도 한 단계를 넘어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력, 영화의 권력에서도 그들의 위기에서 찾아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탈출구를 기생충이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 영화가 수상한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또 앞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네. 이번 올해를 계기로 이제 뭔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